다음 키워드는 9위 박송 씨 얘기네요. 박송 씨가 구속 위기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지금 박송 씨가 친형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박송 씨의 친형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다홍이가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다홍이 보면은 막 힘들었다가도 정말 위안이 되고 웃게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횡령 혐의 1년 반 만에 박송 씨 친형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고소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됐으며 네네. 횡령, 출연료 정산 미이행, 세금과 비용을 전가했다 본인에게. 이 정도면 검찰이 친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특정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구속영장이라는 게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게 어떤가 하면 체포나 긴급체포 없이 그냥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구속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범죄의 소명은 되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를 통해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만약에 저러한 상황 속에서 다툼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검찰의 시각에서는 범죄 소명과 그런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판명했지만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시각이니까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어떻게 또 법원이 판단할지 지켜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 검찰의 시각, 뭐 형사사건 말고 사실 박송 씨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었잖아요. 86억에 대해서. 사실 86억이라는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청구 취지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30억이 더 늘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6억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었고 아하. 사실 민사소송 제기는 이 형사소송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소송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아마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소송 절차는 이렇게 될 겁니다. 민사소송의 재판장은 혹시나 사건을 형사사건과 더불어 어떻게 결론이 나는 데까지 이 민사소송을 조금 중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충분히 변론주의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 또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아직까지는 누가 어떻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단 친형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